안녕하세요. 저는 엑서빌리티 신일구입니다. 디지털투데이 조미든 기자입니다. 네, 전국에 계신 디포뉴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엑서빌리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엑서빌리티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세요, 이런 뜻의 영문 표현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합친 그런 조합된 단어로 많은 분들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취업을 원하시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께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나의 능력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이력서 작성 관리법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력서를 사실은 한 번 쓰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력서는 여러 번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이력서는 사실은 많은 회사들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로 나를 뽑는 곳이 너무 없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회사가 뽑고 싶은 인력들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와 또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표님들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어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한 어떤 필수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는 하나의 회사, 또 한 직장뿐만 아니라 또 내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여러 곳을 위해서 관리되고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네, 이력서를 쓰기 전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누구한테든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재능이 확실하게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재능이 뭔지 모르더라도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취업에 실패하거나 또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재능이 정말 뭐지? 어떻게 내가 나의 재능을 알 수 있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재능은 누구한테나 있고 특히 자신한테도 있고, 그리고 그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재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후배님께서는 그런 후배님의 재능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많은 경험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예를 이 사례에 적용해야 될지가 좀 애매하게 생각된 적이 많아서 이거를 타임라인으로 작성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후배님 말씀하신 그런 노력들도 좋고요.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지는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한 것,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또 그 발견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누구한테 전달되어야 될까요? 바로 자신이 기분 좋게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재능과 능력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력서에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쓴 이력서를 가장 먼저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라는 표현이 있죠. 많은 회사들에서 사람을 뽑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자신이 쓴 이력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제 활용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검토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안 하겠죠.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구직 희망자분들의 그런 이력서를 사람이 다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기계가 검토를 합니다. 근데 기계는 이제 보통 키워드라고 하죠. 아주 중심이 되는 단어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구인구직 사이트의 그 시스템이 이제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소서 기반의 키워드를 AI가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한 AI는 아니겠지만 AI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인구직 사이트의 시스템은 그런 이력서들의 키워드들을 검토해서 그 키워드들에 맞는 회사를 매칭시켜 그 회사들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사 담당자들은 자신의 회사가 원하는 그런 인재들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등록시켜 놓고 그 등록된 키워드들에 맞는 인재들이 1차적으로 이력서들을 제출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많이 또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질의도 해야 되고 그 답을 얻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쓰면서 또는 쓰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원하는 키워드일지를 고민해 본 다음에는 그 키워드들을 등록을 하고 그 키워드들이 등록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할지를 또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또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몇 명 정도가 지금까지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도는 내용을 공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 이력서가 1차 선별되어 2차 면접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경쟁률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 회사에 입사 지원했는지가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게 됩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좋은 키워드가 살짝 모호하게 들리는데 좋은 사례가 한번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섬유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품질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품질을 관리할 사람을 뽑으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인사 담당자는 그 섬유의 문제점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상황을 잘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력서를 쓰게 되면 단순히 섬유 하나로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는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그리고 섬유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고 있는 분들 그런 경험과 관련된 이전의 노력들을 그 이력서에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내용들이 같은 섬유와 관련된 여러 이력서들에 기해서 인사 담당자들의 그 눈에는 확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1차 선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력서를 쓴 다음에 가만히 쓰면 되는 것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좀 다시 쓰고 수정하고 보완되는 그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제출된 이력서들을 아주 여러 군데 회사에 매칭시키는 어떤 시스템들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게도 자신의 이력서는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자신이 꼭 가고 싶었던 어떤 회사의 지원 기간이 끝날 수가 있어요. 또 아쉽지만 1차에 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되지 못한 경우는 그러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2순위, 3순위 회사 또는 그런 그룹 이런 회사들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 담당자들은 그 이력서의 내용 중에서 이거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쓴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전에 썼던 이력서가 그대로 머물고 있네. 이런 판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별되는 데에 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자신의 이력서가 보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이력서를 그때그때 아주 원활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회사들의 깔맞춤된 내용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궁금한 내용이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 회사 건물 그 1층 이제 바깥에 가면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은 서로 그 담배 피는 동안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슬쩍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는 그런 취업 희망자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공고가 왜 나왔을까? 이 공고에 정말 적합한 이력서를 쓰려면 어떤 내용으로 그 구성을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그 회사 건물에 1층에 가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모든 그 회사의 그 건물에 다 가보셔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채용 공고의 이유, 그 채용 공고의 핵심적인 어떤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좋은 방법은 언론상에 게재되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든지 또는 웹사이트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또 얘기를 좀 많이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실제로 입사 지원했을 때 한 회사에 굉장히 어필하기 위해서 그 자소서 내용에 회사명을 굉장히 많이 노출한 적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그 회사명을 안 지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당황한 기억이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눈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 회사의 이름 그리고 그 회사에서 희망하는 직군의 명칭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는 많이 이제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력서를 이제 등록을 할 때 그걸 다 지워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희망하는 회사의 내용들로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힘들어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자신의 이력서를 이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력서를 다시 수정하고 또 다른 회사에 맞춰서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력서 내용을 너무 포괄적으로 쓰셔도 안 되고 뾰족뾰족하게 그 회사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그 다음 회사, 또 다음 회사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노력 꼭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냐? 사실 여러 책에서 이력서 작성하는 법,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을 쓰신 분들 모두 물론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실제로 그걸 현장에서 써보려고 하면 그 책의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경우가 많았던 것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 기업에서 실제로 채용도 담당해보고 그리고 여러 승진평가라든지 면접 심사를 이제 할 때에 실제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옮긴다든지 그 책의 내용이 원하는 바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이력서를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작성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곳에서 연락 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회사를 타겟으로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가 다를 겁니다. 그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